바로 며칠 전이죠.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4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남북관계 상황 보면 좀 답답하고 서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 그리고 또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도대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바로 사과를 해서 또 반전도 있었고요. 그래도 좀 후폭풍은 좀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조건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더 상황들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휘발성과 폭발성이 있었다.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순발력 있게 현 상황에 더 악화를 좀 막는 방파제 역할은 좀 해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더 어려운 데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죠. 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비정상적인 휴전 상황에 전쟁적 상황을 못 끝내고 이 상황이 유지되는 한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근본적인 해법인 종전평화협정 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14선언에서 이제 NLL 부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평화수협과 공동으로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됐더라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었어도 이번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NLL 수협 자체를 평화수협으로 바꾸는데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반전의 계기로 삼아보자. 네. 그것이 저는 중요한 화두이고 14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야 되겠죠. 13년 전에 했던 그 14선언의 합의들이 실천될 수 있었으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의 그 합의 사항들이 조금만 실천될 수 있었으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것인가. 군 통신선만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다 절실한 것은 특히 서해 쪽에 관할이 되는 군 통신선이 상시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NLL이라고 하는 수역 자체가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통신선의 복원에 대해서 합의만 한다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최고 지도자가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쪽에서 아직 답은 없는데요. 공동조사만 받아들이면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딱 미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공동사고 진상규명을 한다라는 것은 전망컨대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전부가 상황관계 설명을 하고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사과 표명까지 한 상황이고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공개로 다시 요구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설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동조사할 게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의를 보인다라면 우리가 좀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북측에다 다시 좀 더 요구하고 북측이 성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신뢰관계 회복 차원에서 대답을 내놓고 이런 과정들로서는 공동조사가 되겠지만은 직접 현장에 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공동조사는 두 가지 부분에서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는 이미 북측은 북측 나름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남측에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또 공동조사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함정이나 수색선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걸로 이해할 겁니다. 북한 해군 입장에서는 이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판문점 정도에서 네. 남북 군사 관계자들의 실무 접촉이랄지 실무 회담을 통해서 북측이 그동안 조사해왔던 것, 또 우리 남측이 조사해왔던 것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 정도와 그 시간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종전선언 얘기를 앞서 좀 했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실효성 별로 없지 않냐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선언은 실효성이 없는 걸까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의 분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급하게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입니다.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평화협정의 과정은 휴전협정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것이죠. 이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간의 가장 오래된 전쟁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그 비정상성에 대해서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중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 공무원분이 피해 당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적대행위가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서해상에서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는 NLL 수역의 평화 수역화 공동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 종전선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결국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4.27의 남과 북의 합의였던 종전평화협정 체결이 이제는 미국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이 상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미국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턴 조턴지 간에 네. 한반도의 규정력은 엄청나게 컸고 지금도 여전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미 관계를 자동차의 앞바퀴라고 본다면 남 관계는 자동차 뒷바퀴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 앞바퀴가 잘 굴러갈 때는 뒷바퀴도 잘 따라가는데 앞바퀴가 멈춰버리면 뒷바퀴가 안 움직이는 현상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남관계 차원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태도 변화,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걸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북 관계를 앞바퀴에 세우고 북미 관계를 끌어가면 어떨까요? 4.27과 9.19에서 남과 북은 합의를 했어요. 6.15 때도 14 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안 되는가? 미국의 반대죠. 미국에 대한 한반도 전략은 분단체 유지다. 남과 북은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통일을 만들고 싶어요. 최소한 전쟁 반대 평화 체결. 이건 기본이잖아요.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의 기본 조건인데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미국에게 종전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4.27, 9.19에 합의했다. 비핵화는 종전평화협정의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70년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큰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평화협정이 궁극의 가치고 국민항의 물적 토대라면은 정부 당국은 좀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도 네.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점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돼 버렸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때문에 국제화돼 버렸고 이것을 비껴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이 또는 한반도의 현 상태의 평화로의 어떤 전환이랄지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서가 오간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 간에 친서를 보내고 북미 정상은 또 27번이나 그렇게 친서를 교환하고 서로 사이가 좋은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편 좀 흐뭇하게 됐었어요. 당국 관계가 완벽히 차단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최고도 지도자급의 신뢰는 아직 살아있구나.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을 어떻게든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정도의 마음이 있다라면은 남북관계 회복 좀 노력하면은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를 압도해서 본인이 좀 주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오이사 조치라든가 뭐 금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하고 직접 국제법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할 수 없습니까 오히려? 그 북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의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제를 대통령께서 선언하는 그 상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관계에서 4.27, 9.19 네. 합의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합의들의 내용들을 보면 오이사 조치가 존재하는 한 그 합의들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물론 이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금강산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은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정 지역은 이제 그 코로나19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킨다 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킨다는 것은 남북의 예방협력, 보건협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금강산을 매개로 해서 예방협력, 보건협력을 시험적으로 금강산 지구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 미국도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 일변도를 끌고 갔을 때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성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금강산 정도는 좀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서로 협조해낸다면 상황들은 좀 개선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오이사 조치는 2009년도 천안함 사건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시 통일부 장관이 5월 24일 날 발표한 정책적 조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의 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유령가도 같은 이 오이사 조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던 당시 통일부 장관의 수준에서 현 통일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는 끝났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이사 조치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는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정교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안보리 제재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북측산 섬유 의료 봉제 제품 반출했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만났지 않습니까? 운영의 방식은 100%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가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반출이 됐어요. 많이 충돌됩니다. 개성공단을 합의했던 이유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의 신뢰 구축과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던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과도기적으로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일부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해버리면 많은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인가공 단가도 돈으로 받지 말고 뭐 다른 걸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또는 통일부 이런 쪽에 의지가 필요할 텐데 의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수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목소리도 좀 높이고 아이디어들을 제기하고 또 그것이 청와대에도 전달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다이내믹하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그 현장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개성공단 지구법상 이 많은 것들이 가능한데 잘 모르는구나.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사업인데 그거 되겠나라는 스스로의 한계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좀 봅니다. 사실관계를 현장 속에서 진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해법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적극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 대선 때까지 그냥 상황 관리만 가지 그 이후에 새로운 걸 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거나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미 부분에 있어서 현 상황의 타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실천시킬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은 10월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지극하게 10월에 바람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전략이든 관계없이 한번의 종전 평화 관련해서 진짜 고무적인 일이라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선과 관계없이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이 북에 대해 보여줬던 안전을 보장하겠다, 적대를 내려놓겠다는 그 약속들이 실천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제안해야만 실질적인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다시 올라설 것이다. 이벤트로만 끝나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의 실질 평화를 위한 북미 관계의 새로운 반전이 있기를 진짜 기대한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는 깜짝 놀랄 만한 희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담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